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선 현재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30% 상승한 3,260포인트, 코스닥은 0.61% 상승한 1,0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레포트의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설경이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경이TV가 준비한 시크릿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할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 신행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의심 시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좀 체크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목요일장도 시장이 흐름이 괜찮았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좋았던 수요일장에서 빠져가지고 많이들 걱정이 많았을 텐데 어제도 그랬고 제가 어제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죠. 어제 시장이 이게 좋다, 느낌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수남의 IT가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이 건강한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 주에서 3,250이죠. 3,250이 안착이 되면 다음 주에서는 3,290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3,250을 안착을 오늘 내일, 그러니까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안착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 안착을 했고요. 어제 종가상으로 3,200 안착을 했습니다. 3,250.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250이 안착이 되면요. 지금 현재 지수는 3,260인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한 시장이 없습니다. 2010년도, 2011, 12, 13, 14, 15, 16, 17, 18, 19년도 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지금은 무슨 껌딱지처럼 고점에서 뭐 위에다 꿀을 발라놨나 봐요.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고점에 붙어 있는데 코로나 델타 변이 얘기 나왔으면 벌써 종목들 다 하한가 가고 벌써 마이너스 70% 박살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라는 면모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3,250을 안착한 이후에 이제 고점 라인이죠. 3,200 여기 90 라인을 다음 주에서 돌파 시도를 나오면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 종목들이 순환매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갔던 종목들 혹은 눌렸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중바닥형, 이걸 이제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고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들이 역력하게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천냥봉이 나오는 이중바닥형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 패턴을 공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신고점에 있는 걸 공략을 할 거냐, 바닥에 있는 이중바닥형 확인 매수로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도 델타 변이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걸로 시장 흔들잖아요. 어차피 종목 안 빠질 거지만 흔들면 싸게 사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종목들 잘 움직이고 오다가 8월 11일 이후에서 그때 폴더폴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반기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에서는 여러분들 손에 다 폴더블 폰이 다 들고 있을 거라고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이 다 폴더블 폰, Z 플립 3, 그다음에 Z 폴더 3, 그 이후에 나오는 폰들도 장난 아닙니다. 3번이 접히고요. 막 그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오포 폰이라든지 뭐 샤오미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폰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폴더블 폰 관련주하고 OLED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실적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표역 종목으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뛰어봤는데 이전에서도 제가 한번 추천하기는 했었어요. 이전에서 이미 추천했던 종목들은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 쪽이죠.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막 80몇 % 수익 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PR 첨단 소재도 폴리미드 그것도 그 투명 그 필름이거든요. 그것도 OLED 관련주라든지 폴더블폰 관련주로 그게 포함이 되면서 PR 첨단 소재도 그것도 80% 넘게 수익이 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줬던 종목들은 다 움직였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줬던 종목이 있어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났지만 지금도 괜찮은 종목. 그게 이제 실적이 괜찮거든요. 폴더블폰 관련주. 그래서 그거를 오늘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줄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시장은 계속 넘어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장까지도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강세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점이어도 21년 만에 또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오늘 1057, 조만간에 1100 갑니다. 코스닥. 조만간에 1100 가고요. 120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굉장히 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마 코스닥이 1500 가겠어? 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2000 가겠어? 가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1000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1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뭐 코스닥이 박살난다 이 생각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1200, 1300 간다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IT들이 못 갔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의 많은 종목들은 IT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내년에 폴더블폰뿐만 아니라 지금 DDR5가 지금 전환에 임박돼 있습니다. 뭐냐면 DDR4 위주로 핸드폰도 컴퓨터도 모든 서버 컴퓨터 뭐 등등이 다 DDR4가 장착이 됐잖아요. DDR5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4랑 5랑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리고 DDR4는 유행이 됐던 게 이거 개발은 그 이전에 됐겠죠. 2014년도, 2016년도에 됐겠지만 이게 2018년도에 이게 많이 팔렸던 램이 DDR4입니다. 개발은 그 이전부터 됐고 그래서 2018년도에서 지금 몇 년도인데요. 지금 2021년도의 지금 상황에서는 DDR5로 지금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속도 빠른 걸로 뭐 가상인간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큰 그 용량의 그 OTT 시장도 왔다 갔다 서버 용량도 왔다 갔다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 새로운 램이 필요한데 이미 이 얘기는 많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 주워 들었을 겁니다. 지금 DDR4로는요 5G 시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DDR5 시대가 와야 되고요. 이 DDR5도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DR5가 이제 교체가 되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반도체 장비라든지 OLED 장비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 전환 시점에 맞춰서 아마 그러면 이 세력들이 그동안 IT 부품주들을 올 2월 달서부터 꾹 눌렀던 이유가 DDR5가 전환이 되면 그때서부터 돈 놓고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 정도로 어쨌든 DDR5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제 IT 부품주 움직여졌는데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SK머티리얼즈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움직이죠. 테크윙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DDR5 관련에 대한 이슈를 맞춰가지고 세력들이 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IT 부품주 흐름들 좋다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강세가 유지되면 다음 주에도 강세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코스닥은 11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IT 부품주 흐름 좋다 말씀 주셨네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7월 12일에 편입됐던 남해화학 3% 수익률 달성했고요. LP시스템 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휴캠스도 현재 1.3% 수익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99.5%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IHQ가 5% 수익률 당일에 달성을 했고요. GKN 어제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0.6%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KH바텍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표적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PI 첨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인데 PI 첨단 소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였죠? 덕산 네오록스하고 PI 첨단 소재는 OLED 쪽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수혜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작년 12월 1월 달에 수천하고 나서 혹은 작년 9월 달에 수천하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KH바텍도 그때 당시 추천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데 걔네들만큼은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하겠지만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후성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후성을 계속 추천했던 이유가 못 가서 그래요. 제가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서 이미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추천했습니다. LG화학도 추천했지만 소형주 쪽에서는 뭐 P&E 솔루션,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으로 준 건데 P&E 솔루션 우수 MS 추천했지만 LNF,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는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후성 요렇게 강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을 계속 밀었었고 작년 3월달, 4월달, 작년 2월달서부터 보면은 방송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반복으로 한 달 내내 얘기를 해요. 근데 P&E 솔루션은 이미 벌써 추천하자마자 100%가 올라가 버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수익 많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사를 해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우수MS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줄곧 잘 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되게 잘 갔고요. 그때 추천하면서 계속 잘 갔고 했는데 그때 후성만 하나만 계속 못 가니까 그것만 계속 밀었던 거예요. 아픈 손가락. 제일 멍청하게 안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멍청하게 후성만 못 가니까 이것만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197%가 수익이 나온 거죠. 197%, 200%에 200%. 작은 수익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서도 바닥에서 못 갔기 때문에 계속 10,000원 이하에서 사라, 10,000원 초반에 사라 했더니 최근에서도 45% 수익을 줬죠. 그런 것처럼 못 간 종목들 실적 좋은 애들은 결국은 때가 되면 간다라는 거예요. 코스모학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고. 근데 지금 KH바텍이 다른 폴더블 폰 관련주에 비하면 굉장히 못 갔어요. 근데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고요. 내년에는 엄청나게 좋고요. 내후년은 엄청 좋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가격대에서 공략을 잘만 하시면 하반기에서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먼저 종목부터 AS를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위닉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자, 원래는 이제 신일전자를 주력으로 주려고 했었다가 신일전자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따라가는 순환매 종목으로 준 종목이 위닉스죠. 대신에 그때 당시 얘기했지만 1차 매수만 하고 2차 매수는 눌릴 때 하라 그랬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3.5% 정도 있을 텐데 2차 매수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느냐? 2차 매수는 신일전자가 폭등할 때 해야 됩니다. 지금 빠지고 있죠. 자, 파세코도 한번 봐보세요. 파세코도 빠지고 있죠. 이럴 때는 추가 매수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행인 거는 얘네들은 빠져도 위닉스는 3.5%밖에 안 빠지고 그대로 잘 버티고 있죠. 왜 그래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이제 신일전자가 아직 세력들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아직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또 다시 여기서 다시 폭등을 할 겁니다. 그때 2차 매수를 공략을 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3% 정도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는 전환이 될 수 있는데 3% 수익이 나올 때에서 잘 팔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서 신일전자가 폭등 나올 때 그때 2차 매수를 잘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은 들어가는 거는 좀 불안정해요. 아직 신일전자가 한 번 더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서 2차 매수 가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PR 첨단 소재인데요.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PR 첨단 소재.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서도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이미 100%인가 80%인가 하여튼 났던 종목이에요. 하여튼 많이 수익이 이미 났던 종목인데 신고가 패턴을 공략했을 때에서 3%의 단타를 먹기 위한. 그래서 여전히 양호합니다.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져 있지만 아직 외국인들이 그대로 들고 있고 여기 저점이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 나오면 LG노텍처럼 다시 한번 쭉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좀 움직임이 좀 더디면 다른 새로운 뭐 표역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와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웬만해서는 지금 빠지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대충 건드려 놔도 알아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떠 있는 거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빨리 해주질 않으면 적당히 그냥 올라올 때에서 종목 교체도 괜찮고요. 손실해서 팔 필요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PR 첨단소재는 신고가 패턴 보유는 양호하고 다음 주에서 빨리 움직이는지 더디게 움직이는 데 맞춰가고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IHQ는 뭐 당일날 주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미 벌써 줬죠. 주고 나서 지금 다시 밀리는데 아직도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SM, CNC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영상 컨텐츠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수만 씨가 SM의 지분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가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M을 뭐 정리하고 버리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SM, CNC가 움직이는 건데 영상 컨텐츠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 뭐 이런 쪽이에요. 이쪽도. 근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어제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이것도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키이스트도 한번 강세를 주고 눌리고 있지만 또 갈 때가 되면 얘도 가겠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초록뱀 미디어도 어제 굉장히 잘 갔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50만 주, 기관들이 81만 주, 투신이 82만 주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이렇게 강하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산 적이 거의 뭐 1년 동안에 없을 정도로 새 주체가 다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얘네들이 강하게 들어온 이유가 여기서 고점으로 물리려고 들어오진 않았겠죠. 이걸 넘어가려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눌림목 수준인데 다시 눌렸다가 다시 얘네들이 쏙 위로 강하게 또 쏠 겁니다.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IHQ도 쫓아가겠죠. 올라간 것도 없고 뭐 나쁠 것도 없고 위치가 바닥에 있고 그래서 지금 눌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또 양봉 나오게 되면 또 추천할 거예요. 이거. 또 양봉 나오게 되면 이건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넘어가면 2,200원, 2,400원 여기가 일단은 단기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지만 지금 엔터주들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거래량으로 뚫어버릴 것 같아요. 조정이 그렇게 세게 들어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신고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건 2,600원, 2,800원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크게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 때문에 여기서 더디지 않을까 그러지만 세력들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개인들을 지겹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여기다 매도 물량을 걸어 놓으면 물량들을 다 먹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재 뉴스를 붙여가지고 위로 띄워버리면 되죠. 뭐 실적 얘기를 붙이든 그렇죠. 뭐 새로운 지금 뭐 예능을 준비하는 부분이 또 대박이 터지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명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영자 씨랑 김수미 씨 있죠. 나이 많으신 분 배우이신 분 김수미 씨가 MC가 돼서 그러니까 각각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이영자 씨가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김수미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능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게 뭐 재미가 있으면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3,000원 뚫어버리고 4,000원, 5,000원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9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IHQ의 지분을 5%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작 능력이 있는 IHQ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영자 씨하고 그다음에 김수미 영화배우 김수미 씨를 MC로 발탁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듯이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뭐 드라마도 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자금을 넣어가지고 좋은 또 그쵸?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돈 투자가 되게 되면 드라마 또 재밌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팔고 중동에 팔고 그런 게 분명히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IHQ를 인수하겠다고 적대적 M&A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합병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때에서는 점 상한가를 가든지 올라가겠죠.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 TV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OTT 시장을 크게 보고 있으면서 뭔가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뭔가 하나를 그쵸?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중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트가 다 바닥이에요. 키스트, 초록뱀, IHQ 월봉으로 보게 되면 완전 다 날바닥입니다.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완전히 뭐 이렇게 보여 저기 무슨 정말 개미 똥구멍처럼 쫙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멀리서 보면은 저게 개미인지, 그렇죠? 돌덩이인지 그 정도로 굉장히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슈가 붙게 되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엔터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혹시 망하겠나?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 좋을 텐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호동 씨라든지 신동엽 씨라든지 유재석 이런 분들이 예능 프로를 한번 나가게 되면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한 편 나갈 때마다 뭐 런닝맨 이런 거 출연할 때마다 저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한 회 출연할 때마다 뭐 수천만 원을 받죠. 뭐 억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대. 한 편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20부작, 뭐 60부작 이렇게 되니까 억대를 받으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에서만 팔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지만 외국에다가 전 세계 60억에 팔잖아요. 60억에. 60억에 팔다 보니까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OTT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서 거기다 차트가 바닥에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IHQ도 이게 월봉인데 완전 바닥이죠. 키스트 월봉입니다. 완전 바닥이죠. 자,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월봉입니다. 완전 바닥이죠. 얘네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OTT 시장 커지게 되면 다 이쪽으로 떠 있을 겁니다. 나중에서는 크게 갈 수 있는 망하지 않는 망할 거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들 다 얘네들이 만들거든요. 제작회사 투자도 얘네들이 하고 영화관 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오죠. 영화 가면 투자 회사에 가고 막 나오죠. 뭐 CJ ENM, 뭐 IHQ, 뭐 초록뱀 미디어, 뭐 키스트 투자 회사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저는 요거는 조만간에 또 다시 IHQ는 또 추천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눌리면 또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GKL인데 일단 코로나가 확실하게 뭐가 좀 풀려야 이제 움직임이 좀 시원하게 나올 텐데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저점이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는 접종이 점점 되면 될수록 코로나 확진자들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안 가죠. 원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서는 이렇게 퉁쿵쿵 떨어졌던 건데 지금은 뭐 1,700명이 돼도 1,800명이 돼도 2,000명이 돼도 그대로 잘 버팁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정신 차리고 이제 반등을 주겠죠. 오늘도 뭐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는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26% 폭등을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머지 애들도 이제 뒤쫓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쪽 저쪽 움직이다 보면 또 가겠죠. 그래서 GKL은 이 저점이 살아있는 한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뭐 다음 주에서 적당히 올라가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들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LX 세미콘이라는 종목 바로 실리콘웍스인데요. 작년에 줬던 종목입니다. 작년 4월 14일에 줬던 종목인데 347.9%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신고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 바닥에서 여기예요. 여기. 매수 가격은 28,800원. 바닥에서 추천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럼 다른 IT 부품주들은 바보도 아니고 실리콘웍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 바닥에서 있는 애들도 실리콘웍스만큼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애들은 얘처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있잖아요. 실리콘웍스, LX 세미콘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실리콘웍스를 그때 당시 추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봐요. 그때 전후로 일주일 정도 보게 되면 다른 종목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갔는데 실리콘웍스도 나중에 시간이 가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서 크게 얘처럼 움직일 거다 했던 종목인데 진짜로 갔잖아요. 347.9%라는 수익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저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실적도 괜찮고 괜찮다면 얘의 절반은 따라가겠죠. 150%. 절반도 못 따라가면 절반의 절반. 70%는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여전히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태어납니다. 종목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바닥에 뜬 애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을 여기서 빼다가 또 다른 바닥에도 또 심고 그게 또 많이 올라가면 또 팔아다가 또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심고 세력들이 계속 그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점에 있을 때서는 비중을 줄여놓고 거의 다 팔아먹고 조금을 가져가면서 그냥 갖고 가면 되지만 신규 매수를 여기다 왕창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이런 식으로 300% 넘는 340%, 350%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바란다면 떠 있는 상태에선 절대 그 수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취에서 LX 세미콘 사가지고 300%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닥에 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종목의 수익을 100% 이상을 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오늘. 자,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이거는 이제 올해 4월 29일 날에 얘기했던 건데 좀 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요. 어제까지는 23% 정도의 수익을 줬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죠. 이게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 어제야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수익 되게 시원하게 잘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4월 29일 날에 추천한 이후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종목이에요. 2,390원이니까 요 가격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결과론이죠, 뭐.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수익 되게 잘 나는 종목이었네. 내지는 야, 되게 부럽다 이렇게 하겠지만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수익 조금 났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손실이 한 3주 정도 진행이 됐다가 수익이 났다가 또 손실로 또 돌아오고 굉장히 재미없었고 지루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권역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많았겠지만 그래서 아마 대부분 3% 먹고 2% 먹고 판 사람들이 꽤 많을걸요. 근데 팔고 났더니 23% 나갔죠. 주식은 그래서 바닥에서 잘 사놨으면 기다려야 돼요.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우리가 씨앗을 바닥에다 심습니다. 어제도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그 아보카도 그 씨앗 거기에 이제 싹이 나오는 거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올려놓고 바로 아보카도가 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복숭아 씨앗도 마찬가지. 넣자마자 뭐 다음 날에 바로 그냥 나무가 막 나가갖고 막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죠. 씨앗을 일단은 심든지 아니면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이 나오면 계속 비료주고 물 주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꽃도 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열리는 거지 심자마자 하루 그 다음 날에 왜 복숭아 씨앗 왜 안 나오나 그렇죠? 복숭아 왜 안 나오나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종목은 잘 바닥에 사놨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기다림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단타로 3%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싹만 먹으면, 싹만 나오면, 그렇죠. 뭐 상추 같은 거는 조금만 커도 그냥 바로 그냥 뜯어 먹잖아요. 그렇죠? 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 안 자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3% 먹고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큰 결실, 열매를 얻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록뱀 미디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급이 좋아서 조정받으면 또 갈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추천할 종목이니까 잘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KH바텍. 작년에 얼마 추천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작년에 추천해봤자 뭐 이쪽이겠죠, 이쪽. 이건 뭐 다음 주에 작년에 얼마 추천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올게요. 이쯤 아니면 이쯤일 겁니다. 제 스타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봤자 24%밖에 가지를 않았어요. 많이 못 갔죠. 웬만한 애들 PI 첨단 소리 하자든지 얘네들은 작년에 추천하고 나서 이미 벌써 80%, 90%, 100%가 갔거든요. 그리고 저기 덕산 네오록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여러분 준 거니까. 12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 얘도 지금 수익률을 거의 100% 가까이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조금만 더 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 폴더블폰들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폴더블폰 시장이 전 세계 60억 인구한테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제품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에서는 계속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뻔하죠, 뭐. 그러면은 그 폴더블폰 관련된 재료, 부품, 장비주들은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애플에서 지금 만드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OLED가 뭐 탑재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OLED가 됐든 폴더블 폰이 됐든 약간 틀려요. 폴더블 폰은 이제 접힌다라는 얘기고 OLED는 이제 OLED 패널을 얘기하는데 OLED 패널이 이제 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휘어지는 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엮어서 보는 거지만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KH 바텍인데 올라간 게 적고요.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수렴형이 돼 있는데 목표치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그럼 35,000원까지 올라가려면 지금서부터 움직이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35,000원까지 가게 되면 65%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65%를 상승하려면 얘가 실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 좋거나. 전망은 좋은 부분 얘기했으니까 그럼 실적을 한번 컨센서스를 한번 봅시다. 기업 분석을 할 때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실적 추이가 작년이 매출액이 1,800억이 있습니다. 1,850억. 올해가 2,885억입니다. 내년이 4,358억이에요. 대박이죠? 작년이 1,850억을 매출을 했던 애가 내년에서는 4,358억을 한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 분석하는 애들이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석하는 애들 굉장히 정확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한번 뭐 가갖고 그냥 대충 그냥 재무제표 보기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들어가면 기업을 다 처음서부터 원가서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주력 제품이 뭐고 단가서부터 해서 모든 장부를 다 열어가지고 다 분석합니다. 회사를 들어가갖고 회계감사하는 거예요. 싹 다 훑어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그게 크게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볼 때에서 나오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컨센서스하고 동일한 건데 4,350 내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된다라고 얘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이제 폴더블폰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고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쫓아가기 바쁠 겁니다. 어쨌든 얘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매출액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35억 했는데 올해 238억. 전년 동기 대비 580% 폭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도 435억. 그러니까 올해 35억 정도, 작년에 35억 했는데 내년에 435억이니까 따지고 보면 1,200% 정도? 그렇죠? 영업이익이 1,200%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내년에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서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폴더블폰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쓸 텐데 당연히 흑자로 돌아가겠죠. 내년에서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내후년에서 54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KH바텍이 이렇게 N자형으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 가격을 얘기를 안 했네요. 아까 그 정도 가격 뭐 지금 해도 괜찮아요. 22,1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고점을 지금 아침에도 돌파를 했어요. 갑자기 아까 누군가가 물량들을 확 먹어가면서 뚫었다가 지금 눌리는 건데 눌릴 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던지는 사람들 있죠. 그 물량들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크게 볼 때는 35,0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5,000원 혹은 여기 정고점 26,000원까지는 열고 가야 돼요. 크게 보면 이렇게 수렴형이죠. 수렴형이라는 거는 힘의 힘점을 모은 거예요. 힘점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든 아래로는 크게 튀는 자리인데 지금 지수가 신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 튀겠지 이게 밑으로 떨어지길 일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고점 돌파 패턴, 강한 패턴 그러면서도 완전히 신고점도 아니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오늘 거래도 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래에 실리는 정고점 돌파 패턴 오늘의 표역 종목 KH바텍 21,100원 이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LX세미콘 초록뱀미를 만나고 왔고요. 이번 주 표조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조 종목 이 폴더블 폰 관련주 KH바텍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2,1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길게 봤을 때는 35,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더 좋아질 거다 의견 주셨네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참 좋은 여행을요. 네. 14,500원에 15% 7월 한 중순경에 들어갔어요, 제가요. 아, 눌릴 때 일단은 네. 잘 들어가셨네요, 일단은. 네. 자, 아직 델타 변이 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직은. 아, 네.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도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전고점이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이 전고점 라인이 17,000원에서 18,000원이 저항 라인인데 네.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야 돼요. 아,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가 어제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라든지 이게 무지하게 빠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거를 잡아내는 뭔가의 특효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네. 접종이 지금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막 전체 접종 숫자가 막 40% 50% 이렇게 되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밀리게 되면 14,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또 조정받으면 또 사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네. 일단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직 지금 14,000원 다이 들어가면 또 저 위에서는 얼마 정도에서 손절하면 돼요, 대표님? 손절은 네. 뭐 손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굳이 지금 전저점 손절은 13,500원이거든요. 네. 저 어차피 위에서는 네. 어차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보다는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이 사고 또 올라오면 네. 또 팔았다가 또 조정받아 다이 사고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4단계를 이제 취소를 하고 3단계를 가든 2단계를 가든면서 이게 수그러드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끌고 가세요. 끌고 가면은 네. 한 번 더 쭉 올라갈 수 있는 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행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네. 매매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 네트워크스인데요. SK 네트워크스. 네네, 6,411원에 한 20% 되는데요.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보름 됐다고요? 아, 오래됐는데. 아, 오래됐다고? 네네, 지금 본전 뭐 가까이 왔는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더 들고 가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사신 지 2년 정도 됐나요? 아니면 2년 넘었나요? 2년이 넘었을 것 아, 같은데요. 2년이 넘었어요? 네, 너무 많이 내려가 손도 못 대고 그냥 들거나. 주식은 이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이제 그 반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혹은 2년 이상 괴롭히면서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가 이제 SK그룹주고 네. 안 망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수소 사업도 한다라는 기사가 올해 한번 나온 적도 있어서 한번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거 고생을 해서 갖고 있었다면 한번 1년 정도는 버티고 가져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1년 정도 걸리가 10,000원까지 간다면은 그렇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금 이거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일 때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려가기도 많이 내려갔었어요 이게 지금 두 번 산 건데 투매를 두매가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3년, 4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SK 네트워크스를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 욕만 나오죠. 18 욕만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게 얘의 큰 강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손절하기 바쁘지만 이제 이거를 바닥에서 이제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이제부터 열심히 올릴 겁니다. 아 그럼 들고 가도 들고 가야죠. 들고 가시고 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인데 조정받으면 이건 더 사세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질려가지고 다 던지고 있는 중이라 네. 이거는 내려올 때마다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소비요. 조비. 예, 22,250원에 26%예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되셨나 봐요? 7개월. 아, 7개월 동안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내려올 때까지 참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27,000원 넘게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안 파셨네?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요. 일단은 뭐 남북 경협주로 다시 한번 엮이면서 뭐 농업 관련주들에 또 움직일 수 있는 호재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뭐 지금은 별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다시 조만간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3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흐름은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때에서는 27,000원 쪽으로 올라올 때 좀 움직임이 좀 더디면 그때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한 지금 정도 가격대 뭐 22,000원대 거기서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이에요. 27,000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황 점검을 잠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근희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조 종목 KH바텍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 매수가 22,1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3.26% 상승하면서 22,150원 나타내고 있네요.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현재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빨간불 계속 켜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네요. 지수는 현재 코스피 0.26% 상승한 3,25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상승한 1,0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으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과 최근에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꼼틀꼼틀거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후성 같은 경우도 쉽게 무너지지를 않죠. 과거 같았으면 후성은 벌써 무너지고 내려왔을 텐데 이게 수급의 힘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주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소비주는 떨어지지도 않고 뭐 노랑풍선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26% 가고 그러니까 괴이한 현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결국 다 수급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기금이 사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성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비슷해요. 다른 애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최근에 이제 후성 말고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예요. 후성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엮여 있는데 냉매가스, 2차 전지, 전해질,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 불화수소 요 부분 뭐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걸로 엮여 있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이슈가 탄소 국경세라는 이슈가 지금 생겼죠. 그래서 중국이 아니고 저기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법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추가가 되고 수정이 되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올해 내에서도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아마 들을 거예요. 기사로. 유럽에서 또 발표를 하고 또 뭘 발표를 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뭘 법안을 또 강화를 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미국이 또 이제 그거를 법안을 또 좋다고 또 따라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 수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럼 관련주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텐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 휴캠스, 그다음에 뭐 후성 이런 종목의 흐름을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눌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지금의 시장의 매매적인 패턴으로 볼 때에서는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시장을 한번 봐봐야 한번. 시장이 급락 나옵니까? 급락은커녕 코스닥은 뭐 급등이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 코스닥은 그렇게 가고 있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에선 3,300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3,400으로 가는 거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지금 보면은 자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 급등을 하고 오늘 돋지죠. 오늘 이게 올라갈 이슈를 뭐로 지금 핑계를 대고 올라간대요. DDR4를 이제는 접어버리고 DDR5 시대로 이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DDR4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DDR5로 이제 제품을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반도체 지수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얘가 신고점 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물론 삼성전자 움직임이 이만큼 나올 겁니다. 막 폭등은 안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주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기술주들 어제도 기술주들 뭐 애플, AMD 뭐 등등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죄다 강세를 줬는데 DDR5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서 DDR4를 썼던 모든 제품들을 이제 갈아엎어야 됩니다. 물론 DDR4 제품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DDR5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스닥도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가 있고, 다우도 돌파할 수가 있고, 뭐 중국 시장도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중국 시장도 지금 바닥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3,600, 3,650, 3,700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올림픽 망해가지고 지금 일본도 힘들다 그러는데 급락이 안 나와요, 쟤네들도. 거기다 뭐 독일 시장, 거기다가 뭐 유럽 시장 모두 다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다 갖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시장은 다음 주에서도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강세가 될 수 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기술 지수가 DDR5라는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을 찾아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AMD,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지수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가 많이 팔죠. 그렇죠? DDR5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팔아먹을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호재죠. 그럼 장비주도 호재일 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서 시장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오후장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종목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시장은 편안하기 때문에 자 LX 일렉트릭 자 LX 일렉트릭 자, 이쪽 전선 관련주 쪽인데 매수 가격은 61,400원에 비중은 25%. 괜찮아요. 지금 위치에서 거래 실리고 있으니까 뭐 밀리더라도 한 6만 원 정도는 지지만 해주면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가면은 67,000원, 뭐 7만 원 요 정도까지는 기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밀릴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에 지금 걸쳤으니까 밀릴 수는 있는데 거래량을 봐서는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면 한 65,000원 돌파할 때 다시 이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에 한진. 자, 매수 가격은 43,000원에 비중은 10%. 이건 그냥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냥 그닥이에요. 그냥 제가 느낌은 그냥 그닥 별로. 일단 45,000원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고 손절 라인은 39,0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냥 박스권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이고 거래 실리고 움직이면은 좀 모양이 좋아지겠는데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루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45,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에어컨 아끼지 마시고요. 뭐 잘 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미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석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